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전에 엊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가님 책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신작 The Great Bitcoin. 네. 우리 오태민 작가님께서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출판을 하셨고요. 책에 이제 이 책은 뭐 워낙에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고 작가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죠, 실제. 예. 그리고 저의 모든 그 음모론에 빠졌던 다양한 관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브레튼 우주 시스템, 그 체제를,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그런 체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을 막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관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었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기 직전에 금하고 은을 투자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에 작가님 영상을 보고 이제 잠깐 동안은 잘못 투자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관점을 좀 바꿨어요. 그 당시에 내 지식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투자를 못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저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빅을 배우시고 모빅을 경험하시고 모빅의 손실 확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의 손실 확정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작가님 신간을 읽으시면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 가정에 정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먼저 큰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려고. 네. 오늘부터는 작가님 신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 책을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못 읽었습니다. 앞에서부터. 받는 건 어제 받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제 생업이 따로 있잖아요. 생업이 따로 있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물론 또 자유롭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이라는 걸 안 하면서 모든 그 모비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환경이. 물론 이제 그 모빅도 던전에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또 제 든든한 또 뒷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비트코인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요번 훈풍기에 비트코인의 그 계절이 이제 겨울에서 이제 여름 이제 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비트코인 훈풍에 제가 또 잘하면 또 경제적인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뭐 이게 다 작가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 그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다 잘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작가님 부여잡고 잘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 이상은 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첫 그 페이지 작가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놀라시는데 이거 진짜 사인하셨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권 한 권 작가님이 하시지는 못하실 거고요, 당연히. 근데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써 있거든요. 이거는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새기고 계세요. 이건 새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정말 명징하게 딱 두 문장으로 써주셨는데 차마 이 문장을 제가 제 친구들한테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급소를 찔러요. 이 문장이. 내 친구들이 먹을들이거든요. 물론 이 세상 대부분 먹을들이니까 우리한테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비트코인을 사라고 해도 아무리 모비코인을 사라고 해도
뭐 심지어 우리 그 동창 회비 모금된 거 있거든요. 예. 그 뭐 몇백밖에 안 돼요. 그 몇백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몇백이라는 게 작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동창 회원들이 그렇게 여러 명 있는 거에 비해서 그 회비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모빅을 투자를 해라. 근데 손해보면 내가 그냥 메꿔줄게. 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아유 답답해요. 예. 답답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은 계속합니다. 이 녀석들한테 요번에 이 신간을 작가님 책을 요번에 보내줄 테니까 읽을 사람만 주소를 달아라 라고 저는 카톡방에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요 친구 녀석들이 딱 한 명 답변을 달길래 그래. 그리고 이제 오케이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고 딱 답변을 달길래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낫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 책을 받겠다고 한 친구가 요약본을 올려주는 건 자기가 읽어보겠다 라고 얘기하길래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고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지식의 그 경계선을 넘어간서도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죠? 외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내가 얼마나 부족해 보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바빠요. 제 친구들도 바빠도 너무 많이 바쁩니다. 뭐 사실은 이런 뭐 40대 중후반에 뭐 이렇게 한창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할 나이죠. 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예전하고는 많이 대화 내용이 틀려졌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막 자기가 이제 대기업들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주재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 막 뭐 어렸을 때 20대 때는 막 1등석 타고 다니는 거, 막 가가지고 접대 받는 거, 막 이런 거 얘기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 나누다가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이제 다들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직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모빅을 알고 비트코인을 알고 얼마나 딱 접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계절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좀 아쉬워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오늘은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제가 읽었는데,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을 이렇게 댓글로 좀 보다 보니까 알겠는데, 제 영상을 그냥 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그냥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고 하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작가님 영상을, 뭐 작가님 책을 해제한다, 이런, 제가 감히 그런 레벨은 아니고요. 작가님의 그런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서 제 마음판에 정말 새겨야겠다라고, 아니면 이 부분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또 느끼네,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 놓쳤던 걸 이제 또 느끼네, 이런 부분 밑줄 친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이 아토믹 수압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 공식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토믹 수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구나, 블록체인이. 그래서 CBDC가 나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잔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같이 이제 오랜 시간 좀 얘기 나눌 거고요. 자, 일단 뭐 순서대로 제가 밑줄 친 부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들어가는 말에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단일 상품이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한 내부자들에 의해 놀아날 염려가 없다. 8페이지 8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장 영향, 그 SEC가 시장 ETF,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루잖아요. 미루면서 그들의 의도가
그 SEC의 의도가 시장 영향력을 자기들이 잃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작가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승인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우리 그 외부 세상에다가 알려주는 거다. 예, 이런 말씀을 작가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진짜. 이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이러면서 내부자 정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을 ETF 승인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다시 안 해주고, 승인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다시 안 해주고, 이거를 내부자들이 알면 정말 손쉬운 투자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정보가 있으면 저는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해서 4848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수익 꽤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특히나 선물, 이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선물 시장에 들어가면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책을 가지고 제가 너무 사변을 늘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10페이지. 비트코인은 분산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 열정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도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했다라고 작가님이 얘기해 주세요. 10페이지에. 저도 정말 그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재작년이에요. 21년 가을쯤에 제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잠깐 접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을 아주 잠깐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뭐 명확하게 기억에 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투자하고 있던 금과 은에 대해서의 그 제가 투자할 때와 그 투자의 결과가 너무 그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실버라는 재산 자체가 굉장히 큰 미래 자산이 될 거다라고 그때 관점을 갖고서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21년도보다 이제 21년도에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보다 그 전 타이밍에 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한 4, 5, 그때보다도 4, 5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16년? 뭐 요 정도쯤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골드, 실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든 작든 간에 수익은 냈습니다. 수익은 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골드하고 실버를 제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7, 80% 난 것 같고, 은은 실버가 수익률이 이렇게 전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손실 확정을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통칭해서 보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본 거는 진짜 한 10% 정도대 나오고, 많이 본 게 한 40%대에서 정말 많이 본 게 한 50%대까지 나오는데, 50%대까지 못 나온 것 같아요. 기억에. 대충 한 40%대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실버를 투자를 했을 때 제 미래 투자 수익률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진짜 못해도 10배는 가겠구나, 한 1100% 정도는 충분히 먹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는 들어간 건데, 100%는커녕 50%는커녕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30%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왔었던 여러 투자 패턴 중에 최초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정말 아쉬웠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투자에서는 굉장히 아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뭐 이렇게 인정 다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골드 실버를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관점이 뭐냐면 그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이 광석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이거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호주 같은 나라, 요번에 코로나 시국에 호주가 반중 정서에, 반중 그 모임에, 이제 그 반중에 서는 나라의 그런 한편으로 딱 정확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중국에서 무슨 다 수입 안 하겠다 니네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온 게 뭐예요?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내재 가치잖아요. 그 광석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맨날 쓰는 것, 그런 석유 같은 것도 다 내재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푹 빠졌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제가 또 음모론에 와장창 아주 적셔졌어요. 그 손흥빈의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빠졌었고, 작가님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무슨 뭐 뭐더라. 이제 요즘에는 음모론 이제 쳐다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이름 있잖아요. 뭐더라. 무슨 어떤 가문들 있잖아요. 특정 가문들. 걔네들 뭐 뒤에서 뭐 피라미드에 눈 그려놓고 뭐 이런 애들 뭐 뒤에서 뭐 한다 뭐 이런 거. 거기에 한참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빠져가지고 실버가 진짜 한 10년 있으면 한 1000%는 올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후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작가님을 보고 깨달아서 이거를 지금까지 안 들고 있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그 수익률이 그냥 그대로인 거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작가님을 이제 영상을 그 블록체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저는 접속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 유튜브 자체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21년 가을에 그거를 보게 됐고 처음 봤을 때는 이상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 몇 개 대충 보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투자를 좀 더 블록체인 안에서 투자를 흔히 말하는 그 알트 투자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와이프 안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조금 또 말아먹었죠. 뭐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쓰디쓴 경험을 한번 블록체인에서 사기를 또 당합니다. 뭐 사기가 맞겠죠. 좀 사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기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그렇게 허접한 그런 걸 당했어요. 또 뭐 그만큼 이제 제 또 인생에 또 쓴 자양분이 또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서 겨울이 됐을 때 작가님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검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처음에 접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오태민 작가님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지혜적 뭐 채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 톡방을 계속 뒤적 하다가 막 하다가 결국엔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대한 자산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방 깨달으셨잖아요. 이제 저는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에.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정말 비트코인 최고점이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자산에 막 한 방에 올인 막 이런 걸 잘 안 해요. 좀 기간을 좀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기존에 투자하던 자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계속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투자하던 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투자를 종료해야 될 시점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잡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좀 낮을 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운이죠. 제 운이에요. 제 비트코인을 그때 잘 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트코인에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내재가치 이런 거 필요 없구나 이런 걸 작가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흠뻑 빠져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비까지 온 거예요. 자, 11페이지. 비트코인은 탈중화라는 이념만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며 그와 동시에 모바일 혁명이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을 혁신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바일 혁명이 여기서 중요하죠.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애플. 애플은 좀 기대가 좀 안 되고요. 우리 모비한테. 삼성. 답답합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그분들도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죠. 선 넘어서가. 화폐 현상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작가님 여백의 질서라는 책을 쓰셨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조만간에
저거를 좀 해볼까 해요. 그거 누가 좀 도움 주시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국회 도서 시스템인가에 그런 거 이제 책 제본 떠주는 거 신청하면 된다 했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그런 책들은 그냥 제본으로 다 살라고요. 뭐 어차피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영상 남겨드리면 누군가가 이제 알려주시면 좀 그렇게 해서 좀 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백의 질서에 대해서는. 네. 자, 그리고 15페이지. 코인은 등기물이 아니고 점유물이다. 무슨 말이죠? 점유물이에요. 등기물이 아닙니다. 코인은. 자, 16페이지. 비트코인을 하나의 기술로 차용해 비트코인 등장했던 초기와 비슷한 생태계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작가님이 모빅 시스템을 말씀하실 때 재현했다라고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재현됐죠? 사실 지금까지는. 뭐, 이걸 가지고 실패해라! 라고 그 비빔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멍청한 겁니다. 이건 진짜 멍청한 거에 정말 학급 레벨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야. 아, 갑자기 반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걔네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럼 비트코인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바보 같은 전제를 자꾸 사실인 것처럼 떠들면 안 돼요. 그런 지식 레벨을 갖고 진짜 있으면 본인은 비빔 맥시가 아니에요. 본인은 비트코인도 못 깨달은 그냥 정말 비트코인 자체도 그냥 아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트코인 4천만 원짜리니까 비싸 보이니까 좋아 보이고 좀 가격 오르면 털고 나갈, 아마 그 기준에 저 정도 될 겁니다. 뭐냐면 그 기준은 비트코인 얼마 되면 팔고 나가야, 뭐 이 정도. 대화 섞기 싫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니, 대화를 섞기는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지적인 그 허영심,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허영심에서 좀 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 비빔맥시 분들 이더리움, 뭐 그지 같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엄청 대단한 거예요. 권도영의 루나? 저는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에이다? 저 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대단한 것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야 되겠죠.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야. 투자라는 거는 삼성전자만 사면 투자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테슬라만 사면 투자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이런 것도 관점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블록체인에서 코인이라는 거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주식들도 상방이 열려 있죠. 열려 있지만 주식은 그 투자 가치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굉장히 나열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과 무슨 뭐 이렇게 자산을 나눠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주식의 상방을 막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 비트모빌 이런 거 없어요. 이더리움도 없어요. 무서운 거죠, 진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작가님께서 17페이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이거 저기 그 모밍 얘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중이에요. 나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설득이 아니라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를 불러 모으려는 퍼포먼스다. 혹은 한 마리의 탐색벌로서 자신이 본 것을 동료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춤추는 것과 같다. 진짜 작가님 말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난 10여 년간의 공부와 글쓰기 그리고 강연이 절대적인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몸짓이자 페로몬이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성의 완성은 겸손이란 말도 있듯이 삶의 최고 경지는 결국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허탈한 진실이냐. 그 삶의 가파른 경사면을 숨가쁘게 오르다 보면 평지에 두고 온 것들을 새로운 관점, 아니 좀 더 높고 관조적인 시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나는 비트코인을 탐험하기로 한 이들이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서 진짜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느끼지만 제가 정말로 비트코인과 이 모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골드와 실버를 투자하시는 그 많은 분들, 중국 분들, 인도 분들, 너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되게 웃을 거예요.
그까지 코인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내재 가치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들고 계신 화폐는 내재 가치가 있으신 건지. 우리는 내재 가치가 없는 종이 화폐를 쓴 지 벌써 한참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년까지는 아니지. 아니,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조금씩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내재 가치가 없는 화폐만을 우리 인류가 쓴 지 벌써 수십 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만약 독자가 새로운 지식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기회까지 모두 탐할 만큼 진심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어떤 힌트가 될지 모른다. 이건 저에게 정확하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나라고 써놨습니다. 책에다가. 겸허함이라는 지성이 완성까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세계가 옛 철학자들이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흥분만큼이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더듬기만 하면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줄 도구들이 즐비하도록 애써준 선인들의 배려와 축복 속에서 외견상 새로워 보이는 지식의 동굴을 탐험할 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진짜 모빅을 내가 그렇게 사라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라고 했었는데, 자, 한이 서려요. 이런 말씀을 작가님에서 이렇게 직접 하면 제 마음속으로 아주 그냥 다 지나가요. 그거 진짜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는 거 그쵸? 네. 28페이지 보면 결과적으로 옛 것들의 사전에 갇혀 새 것의 객관적 진실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바로 오리너구리를 예시를 드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리너구리를 어떤 동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이게 저거잖아요. 난생포유류. 난생포유류라는 말을 만드는데 80년 걸린 거죠. 기억에 맞거든요. 제가 볼 때 80년 걸려가지고 이 동물이 결국에는 분류가 돼요. 지금 똑같은 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이 모비, 이더리움 이런 애들을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나 아니면 이런 관료 시스템에서 아니면 이런 규제를 만드는 곳에서 이거를 제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게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이 제도가 완성되는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투자 기회가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개인에게 크게 열리긴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규제가 준비가 덜 되었을 때가 제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투자했을 때 큰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겠죠. 비트코인도 모빅도 저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생포유라는 것처럼 진짜 우리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세상을 크게 바꿀 건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고 이메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죠. 작가님의 회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비트모빅이나 우리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갖겠죠. 뭐 여기서 단순히 스캠이네 뭐래, 그 전제 갖고 평생 사세요. 그런 분들은 설득 오래 안 합니다. 누가 손해인지는 지금도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 거는 그러니까 모빅은 망할 거야라고 전제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전제하는 이런 바보 같은 애들한테는 딱 한마디 해도 그게 무슨 기준이냐라고 딱 물어보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의 길을 지금 모빅이 걷고 있거든요. 발자취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기준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구분지어질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가님이 이메일은 전자우편이 아니다. 우표도 없고 우체부도 없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전자우편에 국한된 사고를 블로그나 SNS 혹은 쇼핑몰로 확장해 나가기는 어렵다. 블로그나 SNS, 쇼핑몰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언어의 과목이 갇히지 않았기에 인터넷의 경계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었다. 언어의 과목이 갇히지 않는 이들이 큰 기회를 먼저 발견한다. 저는 이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 니네 그 비빔들이 정말 묶여 있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를 깨닫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 현상이 앞으로 재현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봐야 되는 게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만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더리움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죠. 바로 그냥 비트코인 앞으로 계속 영원히.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본인의 생각처럼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말없는 마차로 시작됐다. 말똥과 말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열망이 말없는 마차라는 표현에 담겼다. 자동차는 단지 말없는 마차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다.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이죠. 말과는 아예 다른 거죠. 예.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다. 전자적 숫자에 불과하다. 국가에 빼앗기지 않고 파악되지 않으며 인터넷 정신에 맞는 탈중화된 화폐를 꿈꿔하는데 그 결실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경제학자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발명하는데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않았듯이 암호화폐의 탄생에도 경제학들이 공헌한 바는 별로 없다. 암호화폐의 지속성 혹은 강건성에 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발명한 뒤 그 지속성 여부를 경제학자들에게 묻는 것과 비슷하다. 예, 그렇죠. 전문가가 없죠. 비트코인 전문가가 없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경제학자한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비트코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비트코인 하기가 이제 언젠간 시작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비트코인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의 다른 이름은 분산장부다.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검증하는 엄격한 테스트 작업, 소위 작업 증명을 수행한다는 것과 이를 감독하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의 논리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분산된 서버들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결정력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별나다. 그리고 이제 지불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 나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제3기관의 인증 없이 파일처럼 돈을 보낼 수 있다면 보호받을 고객 정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촉발할 생태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름답죠? 이메일처럼 돈을 보내는 기술이라면 이제 인터넷에서도 거대한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영세한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단하죠? 내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진짜 아까 전에 그 모비퀘랑 그 답반지 제가 작성한 답반지 올려드렸는데 그 안에 내용 좀 들어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절에 지금 작가님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 음식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나요? QR코드 찍었잖아요. 나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증명하려고. 기억나시죠? 그거 해가지고 패스해야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얼마나 무서워요. 내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는 시스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갖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휴대폰 번호, 내 인적사항, 내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조지 오웰의 1984. 진짜 잊혀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요. 이런 정부의 통제가 점점 앞으로 작아질까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상식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늘어날 건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블록체인입니까? 자, 해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키를 만들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종이지갑을 하나. 이거 다 종이지갑이에요. 보이시나?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거는 내일 설명드리고 영상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 요거 있죠. 이거 우리 4차 지갑이에요. 4차 지갑인데 요거 읽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저 빈 지갑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이게 4차 지갑이에요. 4차 지갑인데 여기에 있는 게 비밀키죠. 여기에 있는 게 퍼블릭 키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해싱한다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해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래,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해싱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싱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시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해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작가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여기에 인위 값을 우리가 넣는 거죠. 주사기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원래 막 던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왜 이렇게 시드 문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드 문구가 아니라 여기에 비밀키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비밀키를 만들어서 그 비밀키를 가지고 해싱을 하면 여기에는 퍼블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역으로는 못 간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쪽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해싱이란 작업을 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해싱이라는 작업이 여기에서 알파벳이 하나만 바뀌어도 이 값이 완전히 전체가 싹 바뀌어 버려요. 예, 우주에 있는 원자만큼이라고 아까 저기 뭐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갱이만큼 겹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예. 요 알갱이 집었다, 요 알갱이 집으면 여기 숫자가 완전 통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해싱 하는 그 알고리즘의 특징이에요. 예. 비트코인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검증된 알고리즘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해싱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이 주소를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선 이 역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넘어갈 때 슈퍼컴퓨터라는 게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슈퍼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이게 패치가 되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요게 이제 그게 해시예요. 예. 그게 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해시화해서 이제 암호화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아야 될 텐데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보는 개념은 이래요. 자, 그래서 개인 키를 넣으면 이제 공개 키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시 작업을 하게 되면. 근데 공개 키를 넣어서는 개인 키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드렸죠.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큰 값에 딱 그 소수를 두 개를 딱 찾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간단치 않은 원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걸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금씩 넘어가고, 67페이지. 좀 전에 그 해시 부분은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좀 이따가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67페이지 보면 이제 그 마운트 곡스 사건에 대한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 마운트 곡스 사건 자산에 대해서 요번에 23년 이제 저는 뉴스를 잘 못 봐가지고 요즘에 뉴스를 거의 못 봐요. 유튜브 시작한 뒤로는 원래는 그 전에는 막 뉴스 좀 보고 했는데 내 유튜브를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중심으로 가잖아요. 이 책을 읽을 시간도 잘 모자라요.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옆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예, 다른 우리 모비커님들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막 많잖아요. 진짜 거의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제 능력의 한계예요. 제가 막 시간이 좀 더 많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든 더 하겠는데 현실의 벽으로 인해서 이제 요만큼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작가님 영상도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전 작가님의 그 대학원 강의를 진짜 매주마다 보통 기본이 3번이고요. 많이는 5번 이상도 들어요.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지지가 않아요. 한 번에. 작가님의 그 지식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더 가려면 시간이 좀 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태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단절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만 나면 책만 봐요. 다른 거 진짜 거의 안 합니다. 책 보거나 아니면 무조건 작가님 영상만 봐요. 다른 거 일체 거의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가끔가다 혼나죠. 네. 자폭이네요, 갑자기. 네. 아무튼 67페이지에 그 마운트 곡스 얘기가 나오는데 작가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원래 마운트 곡스 청산을 올해 10월 달에 해주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또 치사하게 또 1년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로 또 지금 또 밀어놨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그 피해자들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언제 또 일방적으로 연기될 수는
연기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24년 10월 42곡수 자산이 10년 만에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된다면 그 당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찌 반응하든지 간에 42곡수와 일본 청산기구의 영향력도 그로써 종식될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 생태계 전체 악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호재라고 할 수 있다. 호재. 기억하세요. 호재. 악재가 아니죠. 당연히 호재죠. 왜요?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 마운트 곡수 자산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재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악재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때 바보같이 요때 내려갈 거야. 그니까 왜냐면은 그 1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묶였던 자산들이 개인에게 막 나한테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 수익 실현하고 싶을 막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수익 실현을 해요. 했다 쳐.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작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팔고 이렇게 블록체인을 팔고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생각하세요. 본인이 팔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건 이제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악재와 호재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할핀 얘기 나오고요. 할핀 얘기 나오는데, 할핀 얘기는 작가님께서 이미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네. 86페이지. 일반적으로 꼽는 가격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약점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약점은 창시자와 관련하여 끊이지 않고 회자되고 나는 미스테리다. 왜냐면 이 100만 개 이상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만 개 이상이 묶여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각 블록들이 있는데, 이게 그 초창기 블록들, 제너시스 블록부터 해서 쫙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초반에 할피니가 다 채굴했다라고 이제 할피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고,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인물이 할핀이고, 그 할핀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제네시스 블록부터 해서 초창기에 계속해서 채굴된 거를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난수 값이 컴퓨터 한 대로 채굴했다라는 게 이제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 보면은 그 다양한 그 많은 블록들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 중에서 움직여지는 블록들이 있어요. 작가님 말씀대로. 근데 그 블록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할피니가 혼자 채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게 좀 난이도가 조금 뭔가 조절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시스템에서 접근해서 채굴을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블록들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동하는 게 보이지만, 그런 게 한 번씩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비트코인이 그냥 막 주저앉는 거죠. 잠깐 일시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인물이 사라졌는데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비트모빅은 진짜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양반 아닙니까? 명시화되어 있잖아요. 그 공개 주소가 전부 다 안 움직인다고. 예. 심지어 우리 던전행 간 것까지도 공개 주소를 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제 커뮤니티에도 우리 바삭풀에 4.5 미만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모든 공개 주소 그대로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안 바뀔 거거든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모빅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혹자는 그걸 가지고서 무슨 모빅의 하방 경직성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네. 됐죠? 맞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노력해야죠. 당연히 다.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앙화된 주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POW를 가장한 POS라고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젠간 POW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중앙화된 그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아서 증명을 하는 걸 보는 거죠. 증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모빅 시스템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리스크가 있냐라고 자꾸 그 혹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안동님 답에 보니까 그거 나와 있더만요. 정확하게 아주 명정하게 얘기하셨더만요. 그거는 궁금하시면 안동님 다 본인 직접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판에 딱 새겨지거든요. 네. 진짜 읽으세요. 그거 얼마나 고귀한 글인지. 네. 비트코인은 인문학적인 현상이다.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한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거대 기업 혹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온 강건성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바로 다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차이다. 그렇죠. 주제 사실이죠. 아토믹 스와프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토믹 스와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 98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 지금 그대로 이제 다시 이해를 해드리는 거를 오늘 이제 요게 결론이거든요. 요게 결론인데,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해석을 얼마나 한 번에 완벽하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걸로 해야겠다. 요 인물과 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과 이 인물.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건 현물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거는 금이라고 치고, 여기서 갖고 있는 거는 은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금과 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교환을 하고 싶어요. 서로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산업적으로 필요하든 뭐로 필요하든 간에 금과 은을 그냥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잠깐만 해보자고요. 자, 이 친구가 서로 만나지 않고 교환을 안전하게 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보세요. 비트모빅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주 500모 이런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거거든요. 그런 종이 지갑들이. 이런 거를 주ገብ할 때 내가 상대방을 무조건 만나서만 거래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 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물론 뭐 만나서 거래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토믹 스와프 기술로 일단은 지금 빠져드는 겁니다. 자, 금을 갖고 있고 은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먼저 말씀을 작가님께서 강의 시간에서도 대학원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좋아요. 자, 모든 이 친구가 가는 금고에는 바깥에서 금고를 그러니까 금고에 자판을 찍는 카메라가 있고, 안에서도 카메라가 또 있어요. 속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속에 있는 카메라는 뭐 하냐면, 이 안에 물건이 있는 걸 보여주는 카메라예요. 이 친구가 속에다 물건을 넣어요. 속에다 물건을 넣을 때 그 속에 있는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럼 금고를 닫을 때까지 속에 물건이 있는 게 잠기겠죠. 잠그는 거, 그러니까 속에 금이 있는 거를 넣고 잠기는 걸 이 친구가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꺼요. 이 친구가. 그리고 자신의 암호키를 넣어요. 이걸 넣는 거예요. 이 키를 넣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넣는 거는 요 키를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를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프라이빗 키를 이 친구가 금고 바깥에 이제 입력을 했어요. 카메라 끄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를 하냐면, 이 친구가 이 금고에서 이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금고에는 액정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요 퍼블키가 떠요. 요 금고 화면에. 이해되셨죠? 이 친구가 금을 넣고 잠가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꺼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요 문구를 넣어요. 프라이빗 키를. 비밀 키를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고는 자동으로 해시된 요 퍼블릭 키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금고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화면을 이제 카메라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요 퍼블릭 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는 마찬가지로 금고 안에 불을 킨 상태에서 은을 넣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이 친구의 이 퍼블릭 키 있죠. 퍼블릭 키를 넣은 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요 키를 만들어서 하나 더 넣어요. 암호를 두 개를 한 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의 퍼블릭 키를 넣고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또 넣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금고의 위치를 이제 바꾼 대로 갑니다.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갔어요. 이제 여기 위치가 바뀌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이 비밀키를 모르잖아요. 퍼블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요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금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좀 전에 이 친구가 있었던 요 금고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넣었던 그 퍼블릭키 있죠. 이 친구한테 그 해시 값이 이 값만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열려면 어떤 거를 넣어야 돼요? 해시 값만 넣었으니까. 실제로 보인 거는 이 친구한테 보인 건 요거 화면이었지만 얘가 애초에 그물 놓고 잠갔을 때는 얘를 넣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시 이 금고를 풀려면 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넣어야지 요거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은을 이제 빼기 위해서 자기의 프라이빗 기록을, 그러니까 프라이빗 패스워드를 이제 지갑에다가 넣습니다. 요 금고에다 입력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동시에 보죠. 이 친구가 드디어 요 금고에 요 프라이빗 키 부분을 아는 거야. 좀 전까지는 해시값만 알아가지고 해시값으로 잠갔던 건데.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요 프라이빗 키를 딱 이제 입력을 해요. 그럼 이 금고가 열려야 되죠? 안 열립니다. 설정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금고는 이 친구, 자기가 은을 넣었던 금고가 금고의 문을 열어야지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처음 금을 넣었을 때 잠갔던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를 CCTV로 방송하는 걸 얘가 봤지만 얘는 금고를 그러니까 금고의 패스워드는 맞췄지만 금고가 열리지는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이제 넣는 거죠. 프라이빗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넣었던 그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처음에 금을 넣었던 이 프라이빗 키를 한번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은을 넣을 때의 그 프라이빗 키 있죠. 이 프라이빗 키. 그걸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이 은이 들어있는 금고가 열려야지만 본인도 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일단 알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본인의 금을 잠글 때 프라이빗 키와 은을 잠글 때 프라이빗 키를 둘 다 동시에 입력을 이제 해서 금고의 문이 탁 열려요. 그러면 얘도 이제 그때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제 요렇게까지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명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요 종이지갑, 요 프라이빗 키와 요 퍼블릭 키 아예 명확하게 요렇게 딱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요렇게 해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아토믹 수압이 사실은 주제예요. 작가님 책에 앞에 해석된 부분들, 그러니까 복습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영상 통해서 매번 봤었던 내용들이니까 중요하니까 제가 밑줄 치고 지정한 거 다시 읽어드렸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 아토믹 수압입니다. 요 아토믹 수압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 잠금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지간 문제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다 그냥 같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라이팅 네트워크도 같이 좀 어느 정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이 친구가, 금을 갖고 있는 친구가 금고 안에 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를 잠습니다. 금고를 잠글 때에 바깥에 있는 카메라를 끄고 입력하는 값은 이 값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고를 켰을 때 그리고 카메라를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을 찍히는 값은 해싱된 값인 요 값만 보이는 거예요. 퍼블키만. 그리고 이 친구는 은을 넣고 잠글 때에 처음 암호를 요 암호로 넣는 거예요. 요걸 넣는 겁니다.
요 퍼블릭 키를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요 키를 하나 또 새로운, 그러니까 요 같은 서로 다른 종이접이 많은데,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요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위치가 바뀌어요.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친구가 아까 얘는 해시값만 봤잖아요. 해시값으로 그래서 처음에 잠갔잖아요. 얘가 은을 잠글 때. 그러면 이 친구가 프라이빗 키를 넣는 것만 알면은 얘는 이제 금고를 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전에 프라이빗 키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지금 요 은이 들어있는 금고 앞에 얘가 와 있잖아요. 은이 들어있는 금고는 본인이 아까 전에 넣었던 프라이빗 키와 얘가 넣었던 프라이빗 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까 넣었던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때 얘가 그 프라이빗 키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프라이빗 키를 자기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들고 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고는 은이 들어있는 금고가 열리기 전에 절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은을 넣을 때 잠갔던 프라이빗 키를 얘한테 알려줘야만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래서 얘는 자기가 금을 넣을 때 잠갔던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하면서 얘한테 자신의 그 프라이빗 키를 공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 친구한테 너 은을 넣을 때 잠갔던 프라이빗 키를 나한테 알려줘 해서 그때 얘가 그 프라이빗 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고가 열리면서 이 금고도 동시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끝입니다. 오늘 영상 끝. 네, 아토믹 스와프. 요거 꼭 진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 진짜 별거 아닌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 그런 화폐, 그 명목 화폐를 운영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막 할 때 굉장히 그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 계속 보유해야 되나? 내가 모비코인 계속 보유해야 되나?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 깨달으면 CDBC가 안 나온다는 걸 바로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엘리트들한테, 그런 국가 엘리트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제를 하고, 내일 우리 작가님 강연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